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김영창 우리 소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4페이지 농업인의 그 행복한 복지 농촌 조성을 거기를 좀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이거 뭐 먼저 번에도 얘기했듯이 농가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이게 늘 2명이에요. 뭐 사업량은 3명인데 이게 2명뿐이 선정이 2명뿐이 안 되는 건데 선정이 2명이어야 되나요? 아니면 더 이상 사업량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금 이제 현재 2명이 선정이 된 거고요. 사업을 예.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제 추가로 임신을 해가지고 네.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추가로 이제 3명까지 선정할 수 있는 거고요. 어, 저희들이 이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또 확보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6명까지 6명을 예산을 예. 세워서 최종 마무리 추경까지 6명에서 5명까지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 뭐 임신을 했다면 추가로 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글쎄 그렇다면 몰라도 늘 이게 보면 2명, 3명 늘 이렇거든요. 저기 할 때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사업량이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농촌의 여성들이 그 없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가임 여성이 예.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예. 아기를 낳아야만 이제 임신 때부터 이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농촌에는 가임 여성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좀 적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많을 때는 적을 때는 한 2명 정도 되지만은 보통 이제 많을 때는 6명까지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도우미 지원이라는데 인력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였던가요? 아니면 그 금액으로 해줬던 건가요? 저희들은 이제 금액으로 금액으로? 6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그 임신한 부분이나 아니면 애 낳으신 분이 예. 그 도우미를 써서 도우미를 쓰고 그거에 대한 이제 돈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해드리는 거죠. 네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농촌이 고령화로 가면서 점점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젊은 여성 그 농업인들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인데 좀 많은 그 여성들이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혜택을 받아가면서 농업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질의해 본 거고요. 네네. 페이지 6페이지를 봐주시면 거기 안정적인 소득 보전 및 영농 환경 개선을 위해서인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는 그 농산물 저온 창고 거기에 지금 사업량이 18개인데 지금 보니까 완료가 4개소고 설치 중이 14개라고 했는데 18개가 올해 사업량인가요? 올해 총 사업량이 18개고요. 예. 그 중에 이제 설치가 이제 가설건축물 출력 신고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네. 설치 끝나는 데가 4개소고 예. 14군데는 이제 사업 대상자 선정이 돼가지고 네네.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데가 14군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게 1년 물량인가요? 예, 1년 물량입니다. 해마다? 이제 저희가 약간의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예. 약간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각 본 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제 각 국별로다가 이제 실링으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원하는 만큼은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표에 의해서 이제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러면 거예요. 올해 뭐 누가 신청하고 싶다 해도 올해는 물량이 없어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네. 앞에서 계속 포기를 해가지고 혹시 이제 뒤에 남는 물량이 있다면 가능한데 예, 예. 지금 현재는 이제 후순위까지 있기 때문에 좀 아, 어렵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네네.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물량은 없으니까 내년에 뭐 그거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저기 신청을 해야 되나요?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올 8월 달 정도 되면 내년도 사업을 신청을 이제 받아요?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아. 그러면 수요 조사 때 신청해서 음.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읍면동에다 이제 공문을 보내서 본 신청을 받는데요. 예산 확정된 거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 본 신청할 때 이제 정식으로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예비신 수요 조사 때도 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가점. 예, 예. 일단 알았습니다. 그 15페이지에 보면 그 지역별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농기계 그 농업용 굴삭기, 뭐 제초기, 콩 콤바인, 트랙터, 보행기
뭐 이거를 지금 뭐 농기계를 교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저기 구입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노후된 농기계가 고장률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예산. 네네. 그리고 여기 시골에 이렇게 농기계를 이렇게 쓰고 싶어도 대형화 농기계 같은 거는 수송이 잘 안 되잖아요, 운반이. 네. 이것도 지금 지원 차량 뭐 구입 이게 있네요, 예산이 보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 수리하거나 이제 그럴 때 운반 차량이고요. 예. 농가들이 임대 농기계를 할 때는 용도 회사라든지 그런 예. 이제 트럭들을 임대해서 그렇게 그걸 지원을 배달-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들- 현재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지원료- 안내만 하고 있고 아. 예산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열악한 농가에서는 이 농기계를 쓰고 싶어도 또 이동 수단이라든가 이런 거 없으면 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뭐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지원 예. 체계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 뭐 10월달 정도 추진위원회를 두실 건가요?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심의위원회는 있고요. 이제 개최를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예. 내년도에 구입할 농기계라든지 예. 이제 그런 부분 농기계 중에서 난건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요원들은 어떻게 저기 추천을 받아서 의원들은 이미 이제 저기 선정이 돼 있고요. 예. 그러면 뭐 예. 이게 농촌에 계시는 분 뭐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사회인들인가요? 아니면 이제 농업인 단체장들하고 단체장입니까? 이제 그런 이제 농기계 학식이 있으신 분들 그렇게 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네. 17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기반 조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평택 저기 청북 쪽에 반려견 그 뭐라 그럴까 보호 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지금 네. 2022년 6월 공유재산 심의까지 돼 있고요. 예, 9월 달에 이제 설계 들어가서 네네. 11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 진입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지금- 많았었는데 그거 다 해결이 되셨나요? 네, 지금 해결됐고요. 네. 바로 좀 보상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우리가 그 반려견 심의 쉼터가 지금 현재 그 안정리 그린공원하고 농협 생태원하고 이충 레포츠 이렇게 세 가운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한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선정이 됐나요? 요거는 네. 지금 한 군데 저기 할 건 송탄 국제교류센터에 예. 그 지붕하고 그 1층 그 옥상하고 두 군데 지금 예상하고 2억 원 예산 지금 수용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올해. 두 군데를 하는 거예요? 두 군데 송- 중에 한 군데. 그러니까 송탄 저기 국제교류센터 내에다가 한 군데, 근데 장소는 두 군데고요. 네. 교류센터 내에 2개소다 해고요. 음. 2억 갖고 좀 돈이 남으면은 신장이나 기존 했던데 6군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설치고자 합니다. 네, 요즘은 뭐 동물 뭐 애호가들도 많고 진짜 여러 가지 그 동물도 우리 조금 그 뭐라 그럴까 그 복지 향상을 많이 해야 되고 어제 뭐 매스컴에 보니까 어디 지자체에서는 뭐 동물 그 장례식장을 만든다고 난리치고 이제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차후로 우리 뭐 평택시에도 앞으로도 그런 제도가 또 저기 될 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동물들도 그 저기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이런 저기 그 뭐라 그렇게 애완견이잖아요. 하여튼 이게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좀 동물 그 보호 단체나 동물 복지가 향상이 돼서 좀 함께 커가는 우리 평택 그 센터가 됐으면 합니다. 잘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19페이지에 보면 가축 분뇨 지원화 및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깨끗한 뭐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도 쓰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축산 농가가 그 폐업을 하거나 어떤 사유로 해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 허가가 전무하잖아요. 평택시에서는. 그렇죠? 네,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 예. 저도 이제 도시계획 심의요원인데 이렇게 보면 거기서 다 보라가 이제 떨어져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또 있기도 해요.
물론 이제 평택 시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뭐 허가 내주지 마라. 오염도가 심하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농가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를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용이 됐거나 억울하게 이렇게 하던 생업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소연도 하고 이제 이런 울분 터지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대로 계속이라면 어떻게 한시적이라면 저희들이 괜찮겠지만 이제 그 환경 그 오염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평택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이거를 허가를 안 내주는데 이것도 대책도 추상과에서는 좀 세워야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협동화 단지를 만들어서 진짜 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만 못하게 한다고 그 심의위원들한테 개개인들한테 막 저기 안 좋은 소리도 하시고들 이러기도 하는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좀 상의해야 될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축종별로 이제 그 거리 제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냄새나 소음이 많은 이제 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거리가 더 멀고 그렇죠. 예. 또 뭐 한우나 이런 거는 좀 더 냄새나 이런 게 좀 덜 나니까 좀 가까운 그런 게 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우리 농업인들 편에서 봐서는 이제 그 축사를 이제 많이 제약이 지금 가고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이걸 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과거에 만들었던 지금 청북에 있는 그 양돈 단지 마냥 청북에 있는 거 마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건 또 이제 그 전염병 가축 전염병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단지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전염병이 왔을 때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묻어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뭐 우리 농민들 편에서 봐서는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시민들 그렇죠. 전체적인 시민들을 심해서는 봐서는 하지 말아야 좀 되잖아요. 덜 해야 되는데 하여간 우리 예. 축산 농가들이 예.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냄새 덜 나게 하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쪽으로라도 해서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환경단체 우리 환경보호과 쪽에서도 환경국에서도 계속 이제 단속하고 우리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더 강화해서 좀 우리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위해서는 양돈 농가라든가 축산 농가들이 뭐 이렇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 농가에서는 또 이런 거에 그 자기네 생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단절되고 농업 직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거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좀 저기 축산 환경 악취 같은 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 호흡이 곤란한데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창 소장님 그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택시 농업 그 활성화와 농민의 그 권익 향상을 위해서 일조하심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원안 아까 이제 우리 강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작년에 10월인가요? 11월인가 농민 기본소득 조례안이 네네. 통과가 되고 본 네. 예산에 이제 담아서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데 예. 당초 우리 예산이 이제 190억 정도 네, 맞습니다. 국비 아니 저 도비 도비 50%, 시비 50%. 50%.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집행한 게 49억 5,700만 원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6월 달에 달까지 6월 달에 예. 6월까지 6월까지요? 예. 이게 전체 1년이면은 한 명당 얼마까지 지원하는 거죠? 개인당 1년에 60만 원 55만 원씩 해서. 예, 5만 원씩 해서 그렇죠. 60만 원 지원되는 60만. 겁니다. 근데 6월까지 해서 소급 적용을 다 하신 거다. 예. 1월부터. 이게 소급 적용이 법적으로 맞습니까? 이제 소급 적용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이제 3월 달부터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이제
농해소득이 엄밀히- 있는지 그걸 또 국세청에다 또 의뢰를 해야 돼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예. 전에 몇십 년 전부터 붙고 저까지 다 소급책. 그래서 농해소득을 또 확인해야 돼요. 그게 또 국세청에 가서 오는 시간이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건 문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번 추경 3회 추경에 예산 삭감이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74억이 삭감이 들어왔어요. 예 예. 수혜자 예측이 좀 잘못됐습니까? 당초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배정한 숫자가 3만 명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2021년도 농업경제 등록된 농가가 한 17,20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판단한 거는 이제 농업경제 등록은 17,200명이지만은 실제로 이제 영농에 종사를 하지만은 못 받는 사람들 이제 저기 그 농업경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판단을 해가지고 3만 명을 배정을 해준 이제 겁니다. 뭐 도에서 예측을 잘못했던 예, 시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올렸던 수혜자 예측은 빗나갔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예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농민 중에서 일정 소득, 농업 소득 이외의 일정 소득이 생각보다 많았다. 거기도 그렇게 많이 보면 봤-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지금 이 선정되어 있는 16,500여 명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겠네요. 요번에 이제 추가 신청 받은 게 이제 좀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해야 하면은 되겠습니까? 한 18,000명에서 17,000명 거기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감액돼서 118억 정도가 이제 최종 이제 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내년도에도 보면 되겠죠. 그 정도로 급격히 이제 늘어나진 늘어나진 않을 없습니다. 거고. 예예. 이제 문제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운영 경비가 너무 많더라 예산에 비해서. 예. 그렇죠. 지금 74억을 빼게 되면 한 118억 이제 전체 118억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운영비가 지금 4억 7천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죠? 네. 이 추후에 더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실 실제로 12월까지 지금 운영 경비를 책정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예예. 근데 이제 운영 경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실제로 이제 인건비입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요. 신청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간제 마을위원회, 뭐 읍면동 예, 예, 위원회 뭐 그런 이렇게 것도 해가지고 있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예. 최초에는 이렇게 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들여서 최초에 이제 수혜자도 선정하고 뭐 지급하는데 문제 없게끔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농민분들한테 수혜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하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운영 경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할 것이냐 이건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예. 조금 그 수혜자들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지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 단순화라든지 좀 효율성 제고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운영 경비가 올라온다라면 요거는 다시 한번 뭐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예예. 데이터를 축출을 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추가로 한다든지 추가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하는 그 역할만 해주면 되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그 관리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 말씀이시죠? 조례 예예.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죠? 한 30개 돼요. 30개. 예예. 조례만 30개. 아마 1개, 1개의 국실소에서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가 지금 평택시 전체 조례가 한 5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개는 상당히 많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정비를 해야 되고요. 예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평택시 농민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같은 게 있어서
통합시킬 거는 사실 통합시켜서 통합 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거 타 지자체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시면 그런 조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껌껌이 뭐 예를 들어 무슨 농민회관 짓는 농민회관 뭐 지원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갖고 하나 만들고 또 뭐 이번에 그 뭐죠 농업인 뭐 회관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들고 나서 농업인 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만들 거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 조례안도 분명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요. 네. 한번 개선할 사항이나 정비 필요하면은 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인 교육관 이거 저기 그 농업인 회관도 있죠. 농업인 교육관 말고 농업인 회관이 또 별도로 저기 있죠. 생명농업센터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농업센터 예,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 회관 설치 조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업인 교육관을 건립을 하면 농업인 교육관 또 설치 조례안을 또 만들 것이냐? 그거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전국 지자체에 이게 농업인 교육관이 좀 있습니까? 사례가 많이 있죠. 경기도에도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예. 몇 군데나 되죠? 그건 정확하게 파악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양평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 농업 교육관 뭐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제 별도 건물로 뭐 교육관 겸 전시관 운영하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이제 뭐 이 평택 생명농업센터 또 기술센터 이런 데 교육장도 있고 여러 군데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회의실도 있고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를 활용해서 하기에는 좀 수요가 좀 너무 전- 많은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요 교육관을 건립할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몇 년 동안 교육했던 이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리모델링하면서 없어진 교육장들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제 교육관을 지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요. 그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비대면 교육도 만들고 해가지고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신 거죠? 네. 수요 예측을 정확히 네네, 하신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서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날 뭐 쉬는 날 이런 날 이제 공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의 대여하실 어떤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현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렇지 검토해 보도록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 것들. 제거해 참고로다가 지금 이제 그 한번 부시장님께서도 한번 지시를 해가지고요. 네. 전체적인 그 우리 공실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나 이런데 회의의 장소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생명농업센터나 이런 데는 지금 자료를 해서 다 남겼습니다. 요즘에 그, 뭐 공유 예, 예.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을 거는, 다 해가지고 예, 시에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남겨줬습니다. 이게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꼭 농민들 것만이냐 그렇죠. 예, 예.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유 경제 부분에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래도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고요. 예. 36페이지 슈퍼오닝 이 마케팅비가 한 22억 5천 정도 이제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거 전체 슈퍼오닝 생산 브랜드로 판매되는 게 한 300 몇십억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슈퍼오닝 그 홍보비 대비해서 생산 판매액이 제 개인적인 견지에서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더 판로 개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 같은 것도 좀 강화시켜서 일단 브랜드 매출을 좀 많이 올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게 너무 좀 한정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뭐 다음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뭐 온라인 판매 같은 것도 판매한다라고 업무 보고에 올라와서 보니까 14개 품목밖에 판매를 안 해요. 그리고 그거 판매하는 업체가 한 서너 군데 분명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슈퍼오닝 쌀을 학교에 이제 부식으로 납품을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식이 아니라 이제 주식으로 주식. 예. 굉장히 이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언젠가도 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슈퍼오닝 쌀을 우리 학생들은 사실 잘 몰라요, 브랜드를. 그렇죠? 하지만 그 부모님들은 아주 잘 알고 있죠. 예, 예. 그렇죠? 시장 가면, 슈퍼 가면 우리 슈퍼오닝 쌀 브랜드를 항상 이제 접하고 또 그 쌀이 좋다라는 인식도 다 갖고 있는데, 네. 이거를 과연 학교 쪽에서,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한테 홍보를 과연 잘 하고 있을까? 잘 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슈퍼오닝 쌀을 먹고 있더라. 아주 평택에서 양질의 쌀을 제공해서 먹고 있더라. 홍보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몇 학부모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아이들이 무슨 쌀을 먹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어디 정부에서 주는 쌀 먹겠지.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고급 쌀을 제공을 하면서 그런 자랑을 왜 못 하십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홍보물 같은 게 나갈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지금 한 1년에 한 10억 정도, 무상급식이요? 예, 무상급식 10억 정도 하는 건가요? 아니요. 더 많이 나가죠. 아니 그냥 일반 무상급식 말고요. 쌀하고 아, 뭐 슈퍼오닝 부식. 쌀이요? 예, 예, 예. 예, 차액 지원이 슈퍼오닝 쌀은 3억 9,600만 원. 3억 9,600? 예. 그 밑에 또 있는 건 뭐예요? 추진 계획이 4억 5천 명. 아, 요거요. 그 같이 네, 같이, 같은 거 예, 같으면 같은 한 거.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합쳐서 그렇죠. 예, 한 10억 거기서 정도 되는 8억 것 같은데. 4,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뭐 적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네. 여러분들이 예, 잘하고 있는 정책은 자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합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자주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11페이지 농업인 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완공이 되면은 지금 뭐 연간 이용 예상이 혹시 예측이 되시나요? 얼마나? 제가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 예산 구성했던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네, 별도로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그 뒤쪽에다가 지금 이제 지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 그 위치도나 뭐 제가 그 맵으로도 좀 봤었는데 이제 주차 공간에서도 지금 뭐 추가로 뭐 확장되거나 이런 거는 그게 많지는 않은 거죠. 주차 공간은 이제 기존 네. 이제 주차 공간들 많이 활용하는 거고요. 네. 진짜 이거 지면서 이제 그 건물에 맞게 이제 주차면을 확대할 예,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공간도 뭐 무슨 행사가 있다거나 이럴 때 보면은 주차하기가 그래도 좀 쉬운 편은 아닌 걸로 저도 몇 번 가봐서 느꼈는데, 근데 이제 교육관에서 제가 그 이용 예상을 왜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이게 또 이용 예산이 많게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불편함을 겪게 되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저희가 네. 지금 교육을 많이 할 때가 주로 겨울철하고 이제 봄철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로컬푸드 로컬푸드 저기 직매장 앞에 생태원 앞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직원들 차량 같은 경우도 교육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교육관하고 먼 쪽에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위치 뭐 로컬푸드도 당연히 주차장이 많다고 저도 느끼긴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러면은 이동해서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좀 그걸로도 좀 그 컴플레인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원들 먼저 이제 그쪽으로 차를 대고 네. 교육장하고 본관 쪽에는 가급적이면 빈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네. 지금 현재도 이제 교육이 많을 때는 그렇게 저희가 전날 안내해가지고 가급적 주차 이동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17페이지 반려동물 보호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뭐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지금 평택에서도 이제 반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복지에도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새 권역에서 이제 반려동물 그 전용 공원도 지금 오픈한 상태고, 그리고 뭐 보호센터 건립도 하고 시민쉼터 뭐 추진실 쪽도 보시면 여기 복지 사업도 이렇게 다 하는데, 그 화장터 이제 그 사후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시의 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마련되어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네. 화장터 관련해 갖고는 지금 우리가 이번 보호센터 저기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사업이지만은 민원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네. 보는 게, 이제 뭐 여기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설 일단 장례식장도 없고, 이제 보통 이제 주변에 이제 제일 가까운 데 이제 천안이나 그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보통 중소견 그 장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평균 한 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대형견일수록 이제 금액은 더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견주 입장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이제 자라고 태어난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멀리까지 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제 또 그 뭐 떠난 이제 그 강아지들한테도 뭐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펜로스 증후군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른 뭐 지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봤었을 때,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인천시에서도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그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평택에서도 그런 중장기 관점으로 보고 있다면은 좀 한번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반려동물 말씀 그대로 보호센터가 건립되고 운영하고 나서 그 부지가 상당히 넘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부적으로는 아직 밝힐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화장장이 반려동물 화장장이 용인에 용인에 4군데, 화성에 4군데인가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 지금 경기도 또 인허가를 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주나 인천이나 공약은 했지만은 이게 워낙 지역 이기주의들이 팽배해 갖고요. 그거를 건립하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시도 이 보호센터가 건립된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저도 그 36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윤아님께서 말씀하신 그 로컬 푸드 이제 판매 온라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뭐 목록도 없고 다 품절이라고 나와 있고, 이건 뭐 어떻게 그냥 뭐 전시용으로만 그냥 홈페이지를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고려 좀 하반기에 해주세요. 저희가 평택팜을 새로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때 철저히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공공급식 실현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도 뭐 말씀은 주셨는데, 지금 고물가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갑자기 급등하고 있고, 상추도 이제 8장에 뭐 5,000원 하는 시대, 금추라고 불리고 있고요. 이제 이 관련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지금 뭐 대비책이 있습니까? 급식 여기 단가에서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그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네. 올해 이제 식자재나 인건비나 이런 게 지금 상승이 돼서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제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좀 추경에 일부 좀 급하게 더 계상을 해서 네, 증액을 시켜야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급식 중단의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예. 지금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러미로다가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어차피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재유행이 되다 하더라도 이제 과거 같이 이렇게 이제 뭐 거의 중단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 사례는 이제 뭐 꾸러미로 대체해서 공급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전에 그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그 도 내에서 이제 무항생제 그 제품 돼지고기 제품을 이제 속여서 해썹 공장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속여갖고 섞어 팔다가 이제 적발된 이제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실급식의 논란은 뭐 여기 평택뿐만 아니고 이제 곳곳에서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관리 감독의 그런 뭐 저기가 있습니까? 뭐 친환경 쪽은 이제 사실 저희 시도 이제 친환경 농산물하고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무항생제 뭐 계란이나 이제 고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이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 업체가 있습니다. 실제로다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무농약이 됐든지 아니면 유기농이 됐든지 그걸 인증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믿고서 사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해서 저희도 이제 난감한 상황이 오고 과거에 또 이제 그 친환경에 대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 친환경 농산물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 좀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원초적인 것부터는 사실 이제 그걸 관리를 해주고 인증을 해주는 업체에서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친환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뭐 검사를 한번 해본다든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그런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믿고 먹는 이제 지역 농산물인 만큼 그래도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3시간 정도 이렇게 가는 뭐 많이 지루하시죠?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때문에. 하여간 우리 저 김영창 그 소장님 그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6개 과의 과장님들 평택시 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감사드립니다. 평택시 농업이라고 하면은 우선 대표적인 게 쌀이죠. 평택 농업. 쌀하고 배가 이제 대표적으로. 과수 쪽은 사실 이제 우리 그 도시개발 사업으로 해서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쌀이 우선 평택시 대표 농업으로 보고 뭐 축산 쪽도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 쪽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 어쨌든 뭐 우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축산 농가의 그 어떤 그 비전과 뭐 여러 방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평택 농민이 생산한 쌀을 우리 평택시에서 소비를 100% 못하고 쌀이 남아 돌아서 저가로다가 지금 일부 시에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의 4대 농협에서 조합원 위주로 해서 이제 100% 수매를 해가지고 판매 증진을 확대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평택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루 그 이동 인구가 약 한 12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우리 그 평택시 내에 관내에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단가 문제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제 어떤 판매 전략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평택시 쌀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묘장 시설 갖고 있는 데가 팽성농협 한 군데죠.
이제 육묘장은 농협이 가지고 있는 데는 팽성 농협만 가지고 있고요. 그죠? 실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우리 농업법인이나 마을 단위로 가지고 있는 게 한 60여 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팽성농협도 보면 그 육묘장 그 시설을 해놓고 지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팽성 농협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그 육묘를 만들어서 농가까지 지금 이제 공급해주는 네네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팽성 네. 농협만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다른 농협 3개 농협은 이제 거의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그 육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뭐 이제 한 장에 얼마씩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쉽게 지금 가고 있는 입장이고 실적으로는 평택시에서는 보조해주는 거 없나요? 저희는 이제 상토를 100% 지원하는데요. 상토만. 예, 상토를 100% 지원하는데 그 중에 이제 80%는 우리 시에서 20%는 농협에서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전량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육묘 그 지원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이제 만약에 상토를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육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토를 지원하는 거는 이제 육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토도 지원하고 육묘도 지원하면 중복 지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그냥 상토를 공급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우리 평택시 예산이 2조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1년에 세우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그 주는 예산은 사실 이렇게 큰 비중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층의 그 농업인들이 물론 이제 대작농을 하시는 분들은 기계화해서 농업 운영을 하시는데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우리 소장인들은 사실 연령이 많고 이런 농가에서는 그 모판 뭐 몇 개 만들자고 뭐 사람 사서 뭐하고 이런 그런 인건비 투지타산도 안 맞고 여러 등등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갈수록 그 좁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육묘장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 이제 팽성농협 말고 나머지 3개 농협에다가도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약에 농협에서 육묘장을 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육묘장을 과거 마냥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해가지고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농협에서 다른 3개 농협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육묘에 상자당 얼마씩 지원해주는 쪽으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들은 뭐 지금이라도 다른 농협에서 뭐 안중농협이 됐든 뭐 평택농협이 됐든 송단농협이 됐든 육묘장을 신청한다라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묘장 시설을 조건을 갖춰놓고 그 벼 육묘만 하기에는 사실 그 아마 타산이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설 최소에 대한 육묘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이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육묘장에 대한 육묘장은 어차피 농업정책과의 정책과에? 그 생산지원팀에서 네. 이제 네네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우리 그 평택의 농민들이 많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농번기철에 저도 이제 그 임대 농기계장에 가서 이용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의 처우 개선도 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이제 트랙터가 몇 마력까지 임대가 가능한 거죠? 그 45마력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47마력짜리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논갈이나 로타리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이 딸리는 그런 마력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60마력 이상
80마력, 100마력 이렇게들 이제 농기계를 그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철에 우리가 이제 임대 농기계로다가 트랙터나 콤바인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 그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농사철에만 운영할 수 있는 임대 농기계를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그런 유사한 질문을 하셨지만은 기왕 임대 농기계에 대한 그런 그 이용 시설을 우리 농민들이 쉽게 접하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도 아마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대형 트랙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임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 문제 실제적으로 안전 문제도 있지만 네. 이제 농림부에서 예측할 때 이제 농기임대 사업은 주로 논농사보다는 반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트랙터 같은 경우도 이제 반농사 겸용 농기계로 국비 지원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벼농사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건 자체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국비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향후에 이제 예산은 네네 세우시면 돼요. 예산은. 예 그러니까 이제 시비로 이제 예, 저희가 예산 검토를 문제를 해서 따지지 말고 네. 그런 보급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산을 일단 세우세요. 세워 놓으시고 우리 이제 상건위에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해서 그거는 집행을 하시면 되니까 일단 뭐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세워보세요. 이게 뭐 법적으로 가능하면은 뭐 80마력이나 100마력짜리가 임대 농기계로다가 그 전문 그 인력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뭐 1년에 뭐 6개월이면 6개월에도 계약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을철에는 콤바인 운전 4, 5월 달에는 뭐 트랙터 운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 검토해가지고 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쌀 그 우리가 그 고급 브랜드 쌀을 지원해주면서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도 쌀 지급이 되나요? 예, 유치원도 지급이 됩니다. 근데 친환경 농법 쌀만 들어가는 거죠? 그건 초등학교하고 네. 그 중학교가 이제 초등학교 같이 급식을 하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만 했고요. 지금 현재는 친환경으로 나가는 거는 초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에서 지금 친환경 농법으로다가 벼농사 하시는 그 헥타가 얼마나 정도 돼요? 친환경이요? 아니, 대충 그냥 대충 해주면 제가 알기로는 한 50에서 70헥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뭐그 수확량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조금 부족한 면도 네,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그래서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친환경을 좀 확산을 시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렁이 농법으로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우렁이도 저희들이 80%까지 지원해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을 하면 이제 제초나 이런 거 다 손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 농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대하는 게 어렵고 기존에 하던 친환경 농가들은 그걸 또 고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확대를 해주는 거지 농가가 늘어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시고 하시잖아요. 미생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벼농사 농법도 친환경 농법을 해서 미생물 쪽으로 다 좀 뭐 연구 검토 뭐 하고 계시나? 현재 수도작 쪽에는 네. 저희들이 공급하는 미생물들을 이제 많이 가져가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혹시 이제 수질에 조금 문제가 있다든가 농토를 토양 개량을 하시고자 하는 몇몇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것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사용을 안 하나요? 비용?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무상으로.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무상으로 예,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평택 농협 쌀 생산량의 소비량을 좀 니꼬로 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나 이제 학교 쪽에서는 친환경 농법에 쌀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런 거를 급식 체제를 해 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좀 농업 쪽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환경 농법의 변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우리 저 전문 요원들 저기를 받으셔가지고 한번 그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축산과에서는 지금 저 AI 뭐 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해서는 아직 뭐 평택에 뭐 큰 피해는 아직 없었죠. 올 2월 달에 서탄에서 AI가 한 농가가 발생해서 세 농가 포함 세 농가가 강제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매물? 네, 매물 처리됐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금 저 칠원동 쪽에 축산 농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이윤아 의원님도 지역구고 저도 지역구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이제 가자로 해서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이런 부분이 참 그 어려운 게 그거를 해결을 해달라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저희가 지금 이제 악취 민원 이제 축산농가에서 악취가 이제 취약한 데가 14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되는데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장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만했으면 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또 네. 저기고 거기도 또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제 그 악취 제거제나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고 있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시설도 깨끗하고 그래야지 좀 이제 냄새도 덜 나고 했는데요. 뭐 솔직히 저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냄새는 거의 매일 맡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14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뭐 본인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돈으로 해결하는 문제 같으면 쉽게 하겠는데 그 축산농가는 거기서 이제 소득 증대를 해서 어떤 저 축산에 대한 벌이를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 민원을 저희들이 접했을 때는 어떤 뭐 해답이 없어요. 그냥 뭐 이 아파트 주민들한테 이해를 하고 사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분을 또 이주시킬 수도 없고 참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평택시가 농축협의 어떤 그런 지역에서 다시 도심화로 자꾸 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이제 자주 접하는데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뭐 평택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뭐 그분이 이주를 가겠다 하면은 뭐 예산 지원을 해서라도 하는 방법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기 당장 뭐 현실화될 수 그렇죠, 없겠지만은 하여간 예, 뭐 예, 노력은 예, 해보고요. 뭐 과거에 보면은 또 이 택지 개발되면서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하여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특히 이제 그 냄새가 좀 덜 날 수 있게끔 저희들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유통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이제 뭐 100만 도시를 가는 도시라고 자꾸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시에서는 그 특화 작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우스 재배 특수시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로컬 푸드의 직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거의 이제 그 야채 유통이나 이런 그 식재료 유통이 가락동이나 저 천안 농수산물 시장이나 수원 농수산물 시장을 경유해서 평택에서 농사를 진 농가들이 유통비를 내가면서 가락동이나 수원에 걸쳐서 다시 또 평택으로 내려와요. 평택 생산자가 평택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통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 농산물센터 설립 계획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다가 지금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송탄 농협에서 어차피 이제 그 시설체계로 전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가락동으로 갔다 다시 오는 저기가 있습니다. 사실 있고 저희들이 추진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그런 농산물을 채용할 수 있는 일부 공급지 센터는
지금 이제 학교급식센터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군데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지만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택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 직접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천상 이제 그 물류센터나 아니면 이제 도매시장 같은 경우 우리 평택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면은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58만인데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덕구제 신도시 안에도 그 시장에 대한 그런 부지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인구까지 하면은 지금 한 67만 정도 돼요. 한 10만 명 이상이 유동인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평택시가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평택시가. 그래서 어렵게 그 농민들이 그 생산을 해가지고 가락동 시장이나 수원 농산물 시장을 경유를 해서 경매를 받아서 또 그 물건을 사다가 평택의 재래시장이나 야채 판매 매장에다가 그걸 진열해 놓고 또 파는 걸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뭐 그런 시설을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하면은 농가도 좀 판매가량을 좀 좋게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사 드시는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송탄농협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요. 네. 뭐 단기적으로 한번 5페이지 보시면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이제 평성농협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평택농협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농림부에서는 1개 시군당 1개 농협만 해주는 거로 했는데 실제로 이제 평성농협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거기다 요청을 하면은 그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4명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건데 4천만 원 평택시에서는 4천만 원 지원만 해주나요? 이제 8천만 원 총 8천만 원 지원을 해주고요. 아, 8천만. 작년 같은 경우도 한 올해 목표가 한 6천 명 정도 지금 올 가을까지 6천 명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외국인이 많습니까? 내국인이 많습니까? 여기는 뭐 저 예국인 내국인 구분 아는데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네.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다시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괜찮습니다. 바랍니다. 아까 그 저기 빠트링에서 그 관내 청년 농업인 그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나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로컬푸드재단 김성훈 센터장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상생 발전과 평택시 로컬푸드 생산과 소비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이기형 위원장님, 그리고 손학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정구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업무 보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섭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강민수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오늘 최오경 경영기획팀장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조퇴를 하는 바람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2022년 하반기 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 먹을 권리 보장과 도농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로컬푸드 직거래 매출 증대, 지역균형 발전,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반 조성, 지역 먹거리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힘쓸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저희 직매장은 오성면 청호로에 있는 평택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72평 정도 됩니다. 현재 2021년 4월 24일 날 첫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 매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6월 말까지 상반기 매출액이 5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5일에는 매출액이 이제 2,7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개점 이래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현재 누계 매출은 11억 3천만 원이 좀 넘은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올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5승점 매출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5억 한 4,200만 원을 실제로 매출을 일으켜서요. 전년 대비 한 70% 이상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요. 신규 농가 발굴과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입니다. 저희 재단이 들어선 이래 로컬푸드 안전성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79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요. 2022년도 1월에서 5월까지는 314건인데요. 현재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한 420건 정도 이렇게 검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량이 굉장히 많고요. 초기에는 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반발도 참 많았고 민원도 많았는데요. 현재 농가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산자 교육입니다.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2021년에 10회가 진행이 됐고 199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5회가 진행이 됐고요. 14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4.7%로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달 넷째 주 목요일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정대합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와 더불어서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생산자가 소비자와 직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열심히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평택 복합휴게소와 우리 직매장 5승점 앞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포도, 사과, 배, 그리고 가을에는 평택산 황새우, 그리고 사과, 배, 황금향, 땅콩 이렇게 해서 3,300만 원 정도 팔았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현재는 봄에 딸기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4월 16일부터 6월까지 5천만 원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6월 12일에는 딸기, 체리, 방울토마토 여러 농가들이 같이 나와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 저희들이 직거래 장터는 가을에는 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할 생각인데요. 우선 9월 달에는 오성점 직매장 앞에서 내수면 어민들이 나와서 왕새우를 판매를 합니다. 작년에는 한 농가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여러 농가가 할 수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해양수산과하고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을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소사벌 레포츠타운에서 평택 한가락 페스타가 열리는데요. 여기 직거래 장터를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부터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알뜰 장터가 시청 앞 광장, 이충 분수공원, 안중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지제역 드샵 아파트 2단지에서 열리는 함께하자 폴리마켓, 맘카페에서 진행한 이것도 같이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공동구매입니다. 로컬푸드 공동구매는 2021년에 메론 토마토에서 1,100만 원 정도 맘카페를 통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6월 달에는 지역 아동센터 32개 센터장님들이 직접 직매장에 들르셔서 공동구매로 해서 한 460만 원어치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메론 공동구매가 지금 막 끝났는데요. 560만 원어치 200박스가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로컬푸드 공동구매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농가들로부터 상품도 접수도 받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메론은 공동구매가 끝났고 블루베리가 또 추가로 공동구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꾸러미 명절 선물 배송 지원입니다. 사업 목표는 1,200건이고 1,200만 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2021년 추석 명절 때는 852건이 판매돼서 2,3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설 명절 꾸러미가 2천만 원 정도 팔렸는데요. 올해도 추석 명절 꾸러미 선물 세트를 지금 구성하고 판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 푸드를 활용한 식생활 교육 추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5회에 걸쳐서 78명에 대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규모를 늘려서 20회에 걸쳐서 400명을 지금 진행할 생각이고요. 지역 아동센터에도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렸고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로컬 푸드를 이용한 꾸러미 및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 예산은 1억 1,400만 원이고요. 현재 서부 5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87명이 채용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리원을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리원이 채용이 되면 8월이나 이후부터 도시락 배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로컬푸드를 소비자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온라인으로 해서 구매한 로컬푸드를 직접 소비자한테까지 라이드나 이런 걸 통해서 배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온라인 쇼핑몰 내 판매 품목을 등록하고 하는 사업이 이제 일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상품 수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상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내용입니다. 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로컬푸드재단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재단의 1년 예산이 위탁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13억 정도 됩니다. 13. 예. 직매장 운영은 작년도에 오픈하셨죠? 예. 직영인가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직원 현재 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이. 예. 그러면은 지금 그 로컬 푸드 재단 분들이 다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현업도 하시는 거예요? 그 매장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경영기획팀이 네 명이고 팀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급식지원팀이 팀장 포함해서 현재 3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지원팀 팀장 포함해서 4명하고 기간제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사업지원팀 정규직 4명하고 기간제 2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매출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한 1억 정도? 월 평균요. 월 평균 한 1억 정도 됩니까? 올해 한 저희들 한 10억 정도 아니 예상이 월 월 1억 조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안 예. 되죠. 지금 판매되는 품목이 뭐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판매되는 다 품목은 지역 로컬 푸드만 판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뭐 이충 이런데 직매장 뭐 이런 것처럼 농협에서 판매하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농협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보수적이고요. 그렇죠. 로컬푸드 많지 않죠. 쪽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 비중을 보면 농산이 한 44%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100% 지금 평택산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 빠진 거는 저기 우리밀이 아산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그 가까운 아산에서 저희들이 우리밀이 없어서 제휴에서 하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 평균 한 1억 정도가 안 되는 매출을 갖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월 평균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직매장에만. 직매장에서요. 예. 인건비를 따지자면 그러면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1200 1,500, 600 정도 인건비 투입되고요. 1,500, 1,600. 예, 예. 그 매출액이 예를 들어 1억이라면 예. 그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수수료는 얼마를 받으세요? 대략 한 10% 정도 보시면 10% 될 것 정도 같습니다. 예. 받으십니까? 예. 카드 수수료 빼고 나면 그러면은 1억 정도 매출이면은 직매장으로 들어오는 예. 수수료가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수수료 수익. 보면 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럼 사실은 적자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익 구조가 적자에서 예. 플러스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줄줄줄 여쭤본 겁니다. 예, 예.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로컬 푸드가 됐든 뭐가 됐든 상행위를 하면서 적자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예. 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1억 정도가 안 되는데 지금 나가는 비용은 다 빼고 나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냥 물론 플러스 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항상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런 이충직 매장이나 이런 데도 처음엔 로컬 푸드만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소비자가 접근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정말 다양한 그 상품을 구매를 하러 가지 이렇게 애양심이 얼마나 많다고 그 로컬 푸드 몇 가지 되지도 않는 거 그거만 사러 구매를 하러 일부러 가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계신 선출직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로컬 푸드만 일부러 구매하러 가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로컬 푸드는 충분히 구색을 갖추되 그 이외에 소비자를 조금이라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품목도 갖다 놓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제 이야기가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그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지금 사용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 우리는 그 별도인가요? 예. 저희가 예. pt푸드.kr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입니다. 재단 홈페이지구나. 예. 어떻든 이 온라인 쇼핑몰을 들어가 보면 아까도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예. 품목수가 14가지고요. 예. 아까 김산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품절돼 있는 게 태반이고 그 14가지의 품목을 판매에 위탁을 하신 분들이 한 서너 개의 업체인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거 월 매출 얼마나 됩니까? 온라인 판매? 지금 우리 쇼핑몰은 뒤에서 아까 제가 쓰던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도비 시비에서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상품을 이제 구축하게 돼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구축하게 된 양의 한 20-30%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추가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쇼핑몰을 예. 이제 하시려면 야심차게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참여 업체도 많아야 될 거고 품목수도 많아야 될 거고 가격도 저렴해야 할 것이고 예. 그렇다라면 또 양질의 제품을 갖다 제공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아주 지금 우리 홍보비 많잖아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비는 유독 더 많습니다. 예.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슈퍼우닝과 함께 로컬푸드 품목수도 많이 늘려야 되고 예. 그럼으로써 매출 신장도 있고 그래야 또 농가 소득도 그만큼 더 돌아갈 것이고 예. 그래야 우리 로컬푸드 재단의 수익성도 더 오히려 더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새롭게 이제 로컬푸드 재단이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질책보다는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셔가지고 금년 하반기 12월 달에는 아 정말 우리 직매장에 드디어 수익이 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좀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예. 평택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3군데 있나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습니까? 예. 그 이충하고 지금 오성하고 안중하고 또 어디예요? 고덕에 하나 있습니다. 고덕에 됐습니까? 예, 영농법인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윤아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운영비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사실 그 적자 구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로컬푸드가 그 좀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뭐 싱싱한 그런 농산물이 온다는 장점은 있어요, 분명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물건들이 다양성이 있질 않다는 거죠. 예. 마트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다양성이 있질 않고, 두 번째는 좀 접근성이 좀 어렵겠죠. 예.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오다 보니까 그나마 우선 같은 경우는 뭐 농업생태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 품목들이 그 다양화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그 물건들이 떨어지면 그걸 바로바로 또 채워넣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게.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 로컬푸드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자 구조가 나는 그런 형태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들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나마 대표적인 게 아마 안성에 가보시면 그 대덕, 안성의 대덕 직매장. 거기는 어디에 있냐면 농협 지하에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협 지하에 있다 보니까 싱싱한 물품들을 사러 왔다가 다른 물품 사러 갈 때는 뭐 1층 가고 1층 가서 또 매점에 다른 매점에 들러서 또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또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바코드 사용하고 있나요? 예, 쓰고 있습니다. 예, 뭐 거기 같은 경우도 바코드를 농산물 판매량 하는 데다가 붙여가지고 바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수량들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관리가 되고 또 뭐 CCTV도 다 설치가 잘 돼 있고 그래서 바로바로 채워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마트랑 어떻게 보면 상생을 하면서도 잘 될 수 있는 구조인데 저희 그 평택시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점들의 아까 공통적인 단점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접근성이 좀 어렵고 아까 마냥 그런 품목들이 또 떨어졌을 때 그걸 바로바로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덜 되어 있고 또 인접해 있는 어떤 다른 마트나 이런 데하고의 연관성이 없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농산물 그거 하나 그쪽에 샀다가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거기에 없는 걸 살려면 예.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들이 더 나지 않나.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평택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야만이 앞으로 저는 로컬 푸드 직매장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크해 주셔가지고 직매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유통가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보완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시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앞으로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을 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꼭 그 수익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지 않은 또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농민들이 직거래를 이용해서 그런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올리고 그런다면 그걸 농민들한테만 바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아까 마냥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농민들이 그 안전하게 본인들이 생산한 걸 와서 팔 수 있는 구조가 돼야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 환경도 안 만들어주면서 아무리 싱싱한 뭐 생산물 갖고 온다고 해서 아까는 이은하 의원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그거 하나 사러 거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가 아까 제안했던 그런 그 분야들을 전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평택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사쪽을 한번 잠시 좀 보죠. 로컬푸드 안정성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이런 거를 다 일일이 다 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조금의 약간의 어떤 불편한 점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수요자들을 생각을 하면 뭐 당연히 걸쳐야 될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혹시 뭐 약간의 하자가 있는 물품들도 나오고 그럽니까? 예, 저희들 납품을 하시려면 검사 통과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진열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검사를 안 받고 또 그 작년에 했다가 올해 새로 해서 들어온 경우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맡겨 가지고 철저하게 그 문제가 되는 상품들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보편적으로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한 4% 정도가 부적합이었습니다. 4%? 예, 근데 올해 이 약품 검사 종류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320가지였는데 올해 464가지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부적합률도 7% 정도 선까지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안전성 검사는 하자 제품이 나오는 것보다는 통과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고 보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안전해야만이 또 지금 싱싱하고 안전해야만이 시민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그 9쪽서부터 시작해서 뭐 10쪽, 뭐 11쪽 이렇게 12쪽까지 해서 로컬푸드 꾸러미 사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지난 그 추경 때 통과한 주민 참여 예산제로 통과된 그 11페이지 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도 약간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앞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예. 측면에서 주민 참여형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평택시에서도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사업들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예.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그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어떻게 됐든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진행돼야만이 본래 취지에 또 맞아요. 그런데 종종 보면 형태는 주민이 제안하는 거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뭐 관이나 아니면 지금 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유관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제안하게끔 뒤에서 제안을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형식상으로는 제안하는 것 마냥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나 유관기관에서는 사업의 형태를 띠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견됐었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로컬푸드도 그거로 인해서 로컬푸드 직매장 그 부분에서도 지난 그 추경 때 약간 논란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예. 이런 경우는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예, 예. 주민 참여 예산제는 쉽게 말하면 주민이 직접 제안해서 예산 편성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힘들으니까 주민들을 간접적으로 통해서 거기서 제안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 유관기관에서 하는 형태를 띠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란이 예.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어느 기관에서도 안 된다. 주민 참여 예산제만큼은 순수하게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해서 주민들이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주 의원입니다. 예. 앞서 두 의원님께서 좋은 얘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평택시의 로컬푸드의 인식이라는 걸 시민들이 평택 시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로컬푸드를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이렇게 농협 면세점하고 차별화가 별로 없는 로컬푸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로컬푸드라고 하면은 그 생산자가 직접 생산해가지고 신선한 물건을 다양한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매장에서 이렇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농협 연세점이나 가서 파는 물건이나 로컬푸드에서 파는 물건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게 신경이 쓰이고 좀 뭐해서 저는 저희 지역에는 2층 로컬이 많이 이제 가까워서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가보면 지금도 앞서서 얘기했듯이 물건이 별로 살 게 없어요. 가보면. 그리고 거기가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라 하면 신선도가 가장 최우선인데 조금 이렇게 물건 고구마 순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사러 갔더니 다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처져 있는 게 그냥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싶은 생각이 저도 이제 들어가지고 그 시민들이 그냥 하시는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그 직거래 장터라고 그래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그 직거래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로컬푸드 재단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4개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예. 오성면은 오성 생태공원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보니까 이번 5월 5일 날 뭐 일일 매출이 뭐 몇 억 정도 2억 7천인가 이렇게 정도까지 2,700입니다. 2,700 정도 이렇게 네. 돼서 그나마 이제 활성화가 된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접근성이 가까운 1층 매장 같은데도 그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요게 지금 고덕 쪽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는 접근성도 불편하고 물건도 아주 다양하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그 개선점을 좀 앞으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농업기술연구회에서 저희가 그 완주하고 우리가 세종시 로컬푸드를 가봤잖아요. 우리 센터장님하고 저희 그 견학을 한번 가봤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좋잖아요. 막 매장도 크고 물론 세종 신도시 안에 그 큰 행정타운 안에 그 로컬푸드가 있고 접근성도 굉장히 편한데 매출이 좋은 날은 10억 일일 매출이 그때 10억 정도 이렇게 팔고 보통 하루에 한 하루에 6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요일마다 이렇게 하면 많이 팔 때는 뭐 이렇게 며칠 단위로면 10억 뭐 몇 억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보고 이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물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신선도가 아주 철철 넘치더라고. 저희들이 물건도 사왔지만 이렇게 우리도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부러워요.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뭐 탓하기에 이전에 앞서 앞으로 체계를 더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진짜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업인들의 소득 창출도 돼야 되고 우리 그 소비자들은 물건 신선도라든가 그 어떻게 하면 뭐 가격보다도 이제 유기농 이런 물건들을 좀 먹고 싶은데 이렇게 보면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센터에서도 앞으로는 그 4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잘 되는 곳은 활성화시키고 별로 접근성이 없고 이런 데는 다른 체계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시의 로컬푸드 재단까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설립을 했는데 이렇게 그 적자 운영이고 이렇게 어떤 모든 게 이제 다양성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어차피 이제 의원내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잖아요. 이거를 또 저희는 집행부에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더 농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그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좀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얘기는 했었지만 지금 접근성 그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기대 효과 밑에 보시면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정작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접근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로컬푸드 재단 온라인 쇼핑몰 먼저 들어가면은 바로 쇼핑몰이 있는 게 아니고 카테고리를 누른 다음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소비자들이 그러면 이거 어디 있는지 찾다가 헤매다가 시간 낭비도 되고 결국에는 그냥 본인들이 지쳐서 포기할 수도 있게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 방안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보시면 이제 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홍보물 이제 꾸러미 명절 선물 배송 지원에서 홍보물 및 쇼핑몰 상품 페이지 제작이 지금 15일부터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예, 지금 홍보물은 우선 그 참여할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참여 농가들 상대로 해서 이번에 특판에 이제 참여할 농가들한테 참여할 의사를 지금 물어서 상품 선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아까 직배송 사업을 수행하면서 상품 페이지들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연동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판매가 이제 8월 보시면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홍보 및 판매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로컬 푸드뿐만이 아니고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상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과연 로컬 푸드만의 경쟁력 있는 이 꾸러미는 뭘까라는 걸 봤었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쟁력 있는 구성품으로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도 뭐 홈페이지 접근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드렸지만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시청 홈페이지 가면 그에 관련된 배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로컬 푸드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시에서 시청이나 이런 홈페이지를 들어갔었을 때 정작 이런 소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예. 제가 확인을 해봤었을 때 뭐 슈퍼모닝은 배너만 있는데 정작 뭐 링크는 또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예.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시고 개선도 예.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손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의원입니다. 지금 인원 현황에서 지금 센터장님 1분, 5급 팀장님 3분, 7급 주임님 9분 이렇게 13분. 얘는 뭐 일용직이나 뭐 기간제 지금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기간제 2분이요? 예, 예. 그 15분이네.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15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로컬푸드 직매장은 그동안 우리 농업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그 거리감이라든지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은 사실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평택시 시민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셔서 소비하는 이런 뜻인데 상당히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뭐 농업인에 대한 소득 증대에 기여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시작한 지가 몇 년이죠? 몇 년도에 처음에 시작했죠? 2021년도 4월 24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저쪽에 세계동 그쪽에서도 하고 그랬지 않았나요? 그거는 재단 들어서기 전에 이제 민간 재단 만들어진 게 재단이 2020년 12월 15일 날 만들어지고 직매장이 2021년 4월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께서 이거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운영을 하시겠어요? 고급 인력 13분 모셔다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평택 시내에 좀 더 나은 상권 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수요가 많은 네네. 아파트 단지나 신도심 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우리 여러 의원분들이 상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리, 유동 인구가 많이 움직이는 그런 근거리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뭐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보장, 농식품 외식산업 일자리 창출, 학교 기관 등 공공급식 품질 제고, 좋은 뜻이에요. 다 좋은 뜻이에요. 근데 지금 뭐 이쪽으로 지금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 급식이나 외식산업 쪽으로. 외식산업 쪽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림부 청년키움식당 사업을 진행해서 청년 외식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 와서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4개 팀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한 약 14억 정도 되는데요. 예. 인건비 및 뭐 부대 비용 뭐 다 포함해서죠? 아니면은 인건비만?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 3쪽에 보시면은 여기 10억을 목표로 이제 2022년 직매장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판매 이용률 판매 그 농가에서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예.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10% 마진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10%. 대략 그렇습니다. 예. 그 1,000만 원에 10%면은 10억에 10%면은 1억인가요? 정도는 예. 좀 답답한 그런 그 심정인데요. 이제 평택시에서 물론 이제 그 농가를 위한 인센티브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 특화작물의 농가가 지금 그 몇 프로 정도나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작년 우리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참여 생산자 수는 한 200 농가가 210 농가가 실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자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400 농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저기 야채가 입고 할 때마다 안정성 검사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농약 3일 정도. 네? 3일 정도. 예. 통보되는, 그러니까 농가가 시료를 맡겨서 통보받는 데까지 3일 정도 소요되고 3일 있습니다. 정도. 예. 그러면 당일 입고된 그 야채를 판매를 하고 남은 잔량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잔량은 농가가 수거해 갑니다. 100% 수거해 갑니까? 예. 그러면 그 다 팔리지 농가에서 않거나. 그거를 수거를 해다가 어디다가 판매를 하십니까? 제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 오이 10박스를 갖다 놨어요. 예. 예. 그 7박스를 판매를 하고 3박스가 잔량이 남았어. 예. 이 3박스에 대한 잔량이 어디 갑니까? 대부분 가락동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폐기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판매 전략을 어렵게 하시지 말고 제 의견은 우리 뭐 군부대나 우리 예. 저 평택의 군사시설 도시로 우리 저 미 8군이라든지 뭐 이함대라든지 공군 저기 미터다이 네? 이런 뭐 군부대 군사시설 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의 구내식당이라든지 그럼 지금 저기 우리 평택시청 구내식당이나 안중출장소 구내식당이나 송탄술자도 구내식당에 여기 물건이 들어갑니까?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아직 물건을 공급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생산자 교육을 할 때 평택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 기부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요. 복지정책과 쪽인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나와서 농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해드리고 있고 근데 아직 그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썩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그 판매장에 대한 시스템이 지금 안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농민들이 행사한 농산물을 갖다가 매장에 진열해 놓고 판매된 잔량은 다시 수거해서 농가가 가지고 가면은 사실 이중의 그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고요. 예. 어떤 우리가 그 생산 물량에 대한 농가에서 생산한 물량에 대한 양을 따져서 우리가 단체 급식 우리 뭐 저 초중고 단체 급식이나 또 우리 집단 급식소 시설이나
뭐 중소기업 아니면 또 뭐 군부대 시설이나 이런 데하고 시가 위탁을 해가지고 어차피 평택 농산물에 대한 홍보 전략이라든지 먹거리를 알리는 그런 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영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시는 손님 맞이해서 파는 것도 좋지만은 생산한 농산물을 빨리 판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요 앞서서 하셨던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공급식센터라고 해서 유통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제 이게 지금 2022년에 매장을 개장을 했지만은 이제 2년, 3년 이게 진행한 과정에서 이게 사실 뭐 판매를 흑자로 돌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에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현재 뭐 5년이 가도 절대적으로 흑자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다 적자로 가는 일인데 어쨌든 뭐 농업인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재단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손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 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 사업소,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